안녕하세요, 이나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책 나폴레온 힐의 인생 수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을 이기는 절망은 없다. 희망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나폴레온 힐의 제자 클레멘트 스톤은 미국 50대 부자의 이름을 올린 재벌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처음부터 탄탄대로였던 것은 아닙니다. 스톤은 3살의 아버지를 잃고 6살에 신문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세일즈의 대가가 되어 자신의 생각을 책에 담았고 나폴레온 힐과 함께 활동하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파했습니다. 스톤은 공과 사를 막론하고 주변 사람에게 열정을 전파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특히 목표 달성법에 관해서는 자신이 직접 시도해 보고 효과를 본 방법만을 추천하여 사람들에게 신뢰감이 두터웠습니다. 스톤이 절대적 효과를 자신하며 강조했던 성공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상하고 믿으면 현실이 된다. 스톤은 이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성공에 걸맞는 마음가짐을 프로그램하고 머릿속에 꾸준히 그림을 그리다 보면 어느새 스스로 원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날아갈 수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를 들여다보면요. 갓 태어난 새끼가 부모의 행동을 따라하며 자연스레 학습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이런 행동 각인을 통해 양육 강식의 세계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웁니다. 이는 인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 긍정적 행동을 학습하고 반복하면 각인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인간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생각을 조절할 수 있으니 더욱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절망이 아닌 희망을 품고 두려움이 아닌 신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에 희망이 각인되면 자연스레 긍정적 사고가 생겨나 그에 맞는 행동이 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스톤이 말한 것처럼 상상하고 믿으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공의 열쇠를 만드는 제조법을 손에 넣었으니 당신의 꿈은 곧 현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보물지도를 각자 하나씩 지니고 살아가는 셈입니다. 앞으로 주어지는 모든 일을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생각하세요. 스스로 성공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의식이 선물하는 기적입니다. 실패에 대한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면 실패가 나의 운명이 되어버린다. 삶의 질은 두려움의 크기가 결정한다. 인간은 수많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간다. 하지만 두려움도 하나의 감정일 뿐이며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 두려움은 신념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입니다. 강한 믿음이 없으므로 스스로를 의심하고 주변 상황이나 사람도 믿지 못합니다. 두려움에 발목이 잡힌 사람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늘 제자리 걸음만 반복합니다. 그래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두려움 때문에 옴짝달싹 못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들도 선택의 순간에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삶의 질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의 대공황 시기에 이 문장을 표어로 내세웠습니다. 루스벨트는 국민에게 빈곤을 향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역설하며 빈곤은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끊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글리 프로덕트의 창업자 조 더글리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좋은 예입니다. 그는 매일 밤 주방 싱크대에서 머릿결을 부드럽게 만드는 화장품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지난밤 만든 제품을 판매하러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든 제품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글리는 실망하지 않고 소매점이 아닌 미용실에 자신의 제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대리점을 하나하나 늘려갔습니다. 그 결과 사업을 시작한 지 50년이 지난 지금 더글리 프로덕트는 업계 최고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더글리는 실패라는 두려움의 유령을 물리친 덕분에 오늘날 백만장자가 되어 자신의 가족, 직원, 더 나아가 사회 공동체에까지 수많은 선을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독서였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시작한 독서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찾게 해주었습니다. 더글리는 책을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독하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책에서 다루는 내용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서너 시간 정독하면 잠재의식이 활성화되는 느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목표를 향해 가는 여정에서 아직까지도 두려운 감정이 든다고 말하며 그럴 때마다 자신이 안정제나 마찬가지인 책을 펼치고 두려움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두려움은 감정이기 때문에 조절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자체가 내 자신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두려움과 떨어져 온전히 존재하고 있고 두려움이란 감정이 자꾸 당신의 마음을 노크한다고 생각하세요. 더글리처럼 책을 읽으며 마음을 다스려도 좋고 자신만의 다른 방법을 발견해도 좋습니다.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내 마음에 등장하면 두려움은 나설 자리를 잃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더 이상 두려움에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포기하는 순간 누군가는 시작한다. 진정 변화된 삶을 원한다면 무기력하게 절망을 받아들이기보다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편이 훨씬 쉽다. 길게 늘어놓은 글보다 짧은 문장 하나가 더 크게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오랜 세월 동안 짧고 명확한 문장을 적절하게 활용했습니다. 그는 더욱 많은 사람이 혼자 공부할 수 있도록 저술활동을 펼치면서 자신이 쓴 짧은 글귀에 성공 비타민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비타민을 챙겨 먹듯 행복한 삶을 위해 매일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미래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면 우리가 하는 생각에는 운명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긍정적인 미래를 원하면 지금부터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콩 심은 데 팥이 나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성공을 향한 마음가짐을 갖추기 위해서는 긍정적 다짐과 확신을 반복해야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미래를 생각해보고 이를 글로 기록해보세요. 언제든 지닐 수 있는 작은 수첩에 목표를 나열하고 수시로 읽어보세요.
모든 문장은 현재 시제로 적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단어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나는 아침에 항상 웃는 사람이다. 처럼 긍정적인 결과만을 말하는 간결한 문장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소망을 담은 문장을 실생활에 적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미루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나는 언제나 스스로의 계획에 책임을 진다 는 다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는 최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지치지 않고 행동한다 는 다짐도 효과적일 것입니다. 당신이 더 높은 목표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인생에서 지켜야 할 10가지 다짐을 기록하고 매일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큰 소리로 또박또박 낭독하세요. 목표가 이미 실현된 것처럼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쳐야 합니다. 남들의 시선은 신경 쓰지 말고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세요. 긍정의 문장은 당신을 원하는 목적지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당신이 포기하는 순간 다른 누군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당신에게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정한 목표를 모두 달성한다. 이렇게 진심으로 믿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쓸모없는 믿음이다. 사람들은 종종 믿음과 희망의 의미가 같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 두 단어는 의미가 명확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번 휴가가 좋은 시간이 되리라고 믿는 것과 좋은 시간이 되길 희망하는 것은 다릅니다. 전자는 더 강렬한 의지가 들어있고 후자는 가볍게 바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믿음과 희망은 그 의미가 다를 뿐 아니라 단어에 깃든 힘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희망은 저 먼 하늘에 뜬 별을 향해 비는 소원처럼 막연합니다. 반면 믿음은 굳건한 바위처럼 확고합니다. 희망은 한없이 가볍고 희미하여 실체가 없으니 환상의 의뢰 그렇듯 현실에서 아지랑이처럼 사라집니다. 그러나 믿음은 태양처럼 언제나 그 자리에서 빛을 뿜어냅니다. 또한 믿음은 사상, 의견, 태도, 가치를 초월하여 존재합니다.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지만 믿음은 분명히 실제합니다. 믿음은 상상이 현실로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초석이자 우리 존재의 기반입니다. 다만 믿음에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머릿속에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간절함을 지니고 구체적 행동을 실천한다면 믿음은 현실이 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이번에는 주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보세요. 아이에게는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직장 동료에게는 지난해보다 높은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실직한 친구에게는 능력이 있으니 틀림없이 곧 새 직장을 찾을 수 있다고 믿음을 심어주세요.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하세요. 아이가 재능과 흥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동료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해낼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세요. 그리고 일자리를 잃은 친구를 위해서는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길을 함께 고민해 보세요. 돕겠다고 생각하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행동에 나선다면 당신과 주변 사람이 모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도움을 받은 사람은 당신의 노고를 잊지 않고 당신이 어려울 때 손을 내밀 것입니다.
감사의 밭에는 불행이 자랄 수 없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다. 나폴레온 힐은 항상 감사하는 태도를 지니고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인생의 눈부신 변화가 찾아온다고 확신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삶 또한 여러 고난이 있었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기에 결국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는 태도가 삶의 변화를 불러오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인생의 밝은 부분에 집중하면 어둡고 고통스러운 영역에서 점점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가지지 못한 것을 불평할 수는 없습니다. 원하는 것에 집중하면 그것을 얻게 된다. 라는 오래된 격언이 감사에도 적용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집중할수록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집니다. 둘째,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면 선을 베풀기 위해 자연스레 노력하게 됩니다. 선한 가치를 위해 노력하면 주변 세상이 당신의 선한 영향력으로 물듭니다. 그렇게 주변으로 펴져나간 선한 영향력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라는 속담에서 알 수 있듯 우리는 베푼 만큼 돌려받습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선한 가치에 집중하여 긍정적 생각에 적합한 심리 상태를 갖출 수 있습니다. 긍정적 결과를 거두려면 먼저 긍정적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됩니다. 좋은 생각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좋은 결과가 다시 좋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감사를 통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긍정적 결과를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감사한다는 것은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당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 미래에 대한 걱정을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걱정과 불안은 그 어떤 감정보다 사람을 쇠약하게 만듭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더 큰 수확을 기대하며 한 번 더 바다에 미끼를 던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긍정적 기운이 담긴 감사는 기분 좋은 마음 상태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 긍정적 메시지가 잠재의식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잠재의식은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잠재의식에 감사라는 긍정적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째, 세상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보답을 합니다. 호의와 배려에 감사할 줄 아는 이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 인사를 하면서 스스로의 인격을 높이고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자 하는 의지를 다집니다. 일곱째, 정중한 감사 인사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하지 않았던가? 이는 다른 이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면 상대방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뿐더러 당신의 좋은 기운을 이어받습니다. 불평, 불만을 터뜨리는 대신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변하는지 느껴보세요. 한때 잡초가 자라던 자리에 장미꽃이 필 것입니다. 여덟째, 감사하는 마음은 더 큰 감사를 불러일으킵니다.
선은 선을 끌어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꼭 감사에만 해당하는 말은 아닙니다. 도로에서 새로 출시된 자동차를 보고 마음에 들어 구매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 새 차를 뽑은 이후에는 어딜 가도 당신의 차와 같은 모델이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어떤 것에 관심을 주면 자연스레 당신의 세상은 그것으로 가득 찹니다. 마찬가지로 감사할 수 있는 요소를 찾으면 찾을수록 당신의 삶에 감사함이 더 깃듭니다.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아홉째, 감사한 마음에 집중하면 나머지 가치들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온다. 선에 집중하면 다른 선한 가치가 더 큰 힘을 얻을 것이고 당신의 관심에서 멀어진 악은 힘을 잃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선으로 채워지는지 악으로 채워지는지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주어진 물질적, 정신적 풍요에 감사해야 하며 삶에 도움이 되는 생각을 평생 사람들과 나누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감사를 표현하여 긍정적 기운을 전하고 선을 실천해 보자. 선은 선을 부르고 이렇게 시작된 선순환은 마법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밝힌 작은 빛에는 어둠을 몰아낼 거대한 힘이 있습니다. 결점만 찾는 눈으로는 행복을 볼 수 없다. 미국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추수감사절은 가을 곡식을 거둔 뒤에 신에게 감사함을 전하는 날입니다. 또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부활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생각해보면 명절뿐 아니라 우리 삶 곳곳에 감사할 일이 넘쳐납니다. 하룻밤쯤 침대에 누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고 있는지 그 수를 세어보세요. 미처 다 세기도 전에 잠들고 말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면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을 한 가지씩 일기에 적어보세요. 아주 사소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매일 적어나가다 보면 한 달 후에는 감사할 일이 30가지나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감사할 일이 이렇게 많았다니 라며 놀랄지도 모릅니다. 감사하는 태도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의미를 찾게 하고 성장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그 안에 감사할 요소는 반드시 있습니다. 손톱만큼의 가능성에도 감사하는 사람과 가능성을 무시하고 부정적인 미래만 생각하는 사람의 행동은 그 결과가 확연히 다릅니다. 같은 일을 겪고도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과 그대로 무너지는 사람의 차이는 감사함을 아느냐 모르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어차피 행동해야 한다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태도는 스스로 행복을 찾아 나서는 행위와 같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과 사물에는 결점이 존재합니다. 이때 결점에만 집중하여 부정적 생각에 휘말리면 스스로 불행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결점보다 감사할 지점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면 자신의 행복도 행복해질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인생이 자신에게 던져준 시련을 나열하고 그 고통이 어떤 새로운 감사함으로 다가왔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긍정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감사하는 태도를 단련하면 매일 매 순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이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감사의 힘을 잊지 마세요. 작은 감사는 큰 성장으로 찾아옵니다. 이 챕터와 비슷한 부분이 불평은 외톨이가 되는 지름길이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평은 외톨이가 되는 지름길이다. 내가 이룬 모든 인간관계는 나의 태도가 만든 결과물이다. 나폴레온 힐은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사람보다 감사를 잘 표현하는 사람이 훨씬 커다란 성공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힐은 자신에 져서 부의 신조에서도 부족함에 불만을 갖는 대신 주어진 것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진심을 담아 건네는 감사의 말이 불평하는 소리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불평은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반면 감사의 말은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불평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은 주변 사람을 피곤하게 합니다. 처음에 위로하려고 다가온 사람도 부정적 감정을 계속 받아주기 힘들어 떠나게 됩니다. 결국 불평이 많은 사람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반면 매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습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단점보다 장점을 먼저 찾고 칭찬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 옆에 머물면 기분 좋은 에너지가 넘칩니다. 가능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세요. 불평하는 데 드는 힘과 감사하는 데 드는 힘의 양은 똑같지만 두 행동의 결과는 천지차이입니다.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사람을 대할 때는 최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세요. 잘 가꾼 인간관계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불평으로 자신을 학대하지 않는다면 인생은 즐거울 것이다. 버트런드 러셀. 다음은 롤모델에 관한 내용입니다. 롤모델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존경하는 사람을 최대한 본받아라. 이는 결코 영웅숭배가 아니다. 삶을 바르게 인도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나폴레온 힐은 종종 상상 멘토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상 멘토란 고민이 있을 때마다 머릿속으로 상상하여 조언을 구하는 자신만의 멘토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역사 속의 위인일 수도 있고 평소 존경하는 인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그 저희를 의심합니다. 지금과 다른 세대를 살았던 사람들을 떠올리며 동기부여를 하는 행위는 초자연적인 현상에 의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틀린 생각입니다. 나폴레온 힐에게 상상 멘토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미신이 아닌 단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힐은 잠들기 전 눈을 감고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 자동차왕 헨리 포드, 발명왕 에디슨 등 존경하는 멘토들과 함께 회의하는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힐은 상상 속 회의를 직접 진행하고 조언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어떤 점을 고쳐야 할지 알 수 있었습니다. 조언자들은 힐에게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습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 존경하는 스승, 배울 점 많은 지인 등 존경하고 본받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좋습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당신만의 전담 코치진을 구성하세요. 그러면 자신의 삶에 자신감이 생기고 원하는 바를 더욱 빠르고 쉽게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상상 멘토는 언제나 최고의 조언을 건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책 나폴레온 힐의 인생 수업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